이번 시간에는 과학 독서,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쉬고 노폐물을 내보낼까라는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숨을 쉬어? 호흡이죠. 어떻게 노폐물을 내보내? 배설. 그래서 호흡과 배설에 대한 설명문 함께 보도록 합시다.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호흡과 배설을 나누어 설명할 것 같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합니다. 창문이 닫혀있는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숨이 막히고 졸음이 쏟아진다. 그리고 이때 창문을 열면 숨이 탁 트이면서 잠을 쫓을 수 있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숨을 쉬며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사람들이 들이마실 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신다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답답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산소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호흡이죠. 호흡 운동은 들이마시는 숨인 들숨, 내쉬는 숨인 날숨이 반복되는데 들이마실 때 산소를,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들숨으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호흡이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들이마실 산소의 양이 부족해서 졸음이 오고 숨이 막힌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여기 1문단 정리해봐요. 호흡의 원리, 무엇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셔요? 들숨. 무엇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내보내는 숨, 날숨이라고 했네요.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이러한 기체 교환은, 그러면 기체는 뭘 말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죠. 우리 몸은 들이쉴 때 산소를,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이 모여 이루어진 호흡계에서 일어난다.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하네요. 들숨을 통해 코로 들어온 산소는 기관을 따라 폐로 이동한다. 자, 들숨을 통해 코로 들어와, 그죠? 기관을 따라 이동해서 폐로 들어가 라고 말하네요. 폐는 갈비뼈와 가루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에 들어있다. 자, 그럼 여기가 흉곽이 있으면 흉곽 안에 뭐가 있다? 폐가 있다 라고 말해요. 폐가 들어있으며 기관지와 연결된 폐포라는 공기주머니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이 폐 안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공기주머니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폐는 갈비뼈와 가루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흉곽 이 겉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갈비뼈, 또 뭐가 있는 거죠? 가로막. 갈비뼈, 가로막 사이에 폐가 있고 폐는 공기주머니로 가득 찬 폐포로 이루어졌대요. 자, 포도송이처럼 생긴 폐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온 산소는,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면 일단 코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엔요 폐로 이동하죠. 이럴 때 기관은 호흡기관이겠죠. 뭐 코 이런 거요. 산소가 코를 통해 들어오면 폐로 이동해요. 이 폐로 들어온 산소는 어디로요?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혈액을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전달된대요. 그리고 조직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의 혈액을 통해 폐포로 전달된대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정리를 보면 아주 간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호흡계에서의 무슨 교환? 기체 교환은
기체 교환은 산소 교환도 있고 이산화탄소 교환도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산소 교환만 알려졌지만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거니까 반대로 일어나겠죠. 순서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기에서의 기체 교환. 뭐뭐는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로 이동한다고요? 산소는요.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폐포로 이동한다는 것. 정리할 수 있죠. 반대로 일어나니까요. 산소는 들이마시면서 코로 들어와서 폐로 갔다가 조직세포. 코로 들어와서 폐포로 갔다가 모세혈관으로 가서 조직세포로 가서 온몸에 퍼지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시작해서 모세혈관으로 나갔다가 폐포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3문단. 그렇다면 호흡 운동은 어떤 원리에 의해 일어날까? 이거 여기까지 이제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2문단은 호흡의 과정, 3문단은 원리에 대해서 말해줄 건가 봐요. 그렇다면 호흡은 어떤 원리에 의해 일어날까? 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 운동은 가로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다. 아까 폐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가로막과 갈비뼈로 구성된 흉곽 안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가로막과 갈비뼈로 이루어진 흉곽이 폐의 운동을 돕는데요. 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즉 들숨이 일어날 때는 가로막이 뭐하고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 흉곽의 부피가 커진대요. 자,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가로막, 갈비뼈, 즉 흉곽에 의해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움직인대요? 가로막은 내려가고 뼈가 올라가서 흉곽의 부피가 커져. 그러니까 흉곽은 가로막과 갈비뼈로 이루어졌는데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서 그리고 이에 따라 흉곽과 폐의 압력이 낮아져. 그러니까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뭐요? 폐의 압력이 낮아지고 흉곽의 압력도 낮아진다. 그러니까 부피와 흉곽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흉곽의 압력은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인데 이때 폐도 덩달아 움직이는 거죠. 흉곽이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도 압력이 낮아지더라. 왜?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가 압력이 낮아지고 부피가 커지면 공기가 폐로 들어온대요. 이게 지금 들숨이었고요. 들숨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죠. 그리고 날숨,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때, 내보낼 때는 이와는 반대로 움직임이 일어나.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때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날숨은 어떤 과정을 걸치는 거예요? 자, 원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는 반대겠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과 반대로 어떤 과정을? 자,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커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작아지고 압력은 폐와 흉곽의 압력은 높아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겠네요. 요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 문제를 풀 때는 이 하나의 정보로 다른 것도 그럴 것이다 유추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유추죠. 자, 그러면 3문단은 호흡의 원리, 2문단에서는 호흡의 과정, 그죠? 그 다음에 1문단에서는 호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줬고요. 그럼 이번엔 뭐에 대해서? 배설에 대해서 말하겠죠. 호흡과 배설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으니. 자, 그러면 4문단 볼게요. 생명활동에서 산소 못지않게
영양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소. 세포는 영양소를 분해하여 세포가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게 바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세포에 의해서. 그런데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져요. 영양소를 잘게 부수어야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이 만들어져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는데 이 배설이 원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요. 배설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의 배설 기관으로 이루어진 배설계를 통해서 일어나요. 자, 배설이 있어야 뭐가 돼요?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죠. 그러면 배출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요. 자, 이 배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겠대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요소는 뭐야?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 뭐겠어요? 노폐물이겠죠. 같은 말이죠. 요소, 노폐물, 잘게 쪼갤 수 없는 것은 콩팥에서 걸러진대요. 콩팥에서 뭐 한다? 거른다는 말을 한자로는 여과한다라고 해요. 같은 말. 콩팥에서 걸러진 후에 오줌관, 방광,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이 요소는 바로 노폐물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문단에서는 배설계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영양소를 분해 어디서 해요? 세포에서 할 때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몸 밖으로 내보낼 때 가장 먼저 노폐물을 거르는 것은 어디서 한다? 콩팥에서 한다. 이 배설계는 4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콩팥이 배설의 역할을 하는데 콩팥은 이 노폐물을 거르는 여과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5번째 문단. 그렇다면 콩팥은 어떻게 노폐물을 걸러낼까? 어떻게 노폐물을 여과할까? 콩팥에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된 네프론이 있대요. 콩팥은 사구체도 있고 보먼주머니도 있고 세뇨관도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네프론이라고 한대요. 이곳에서 혈액 속에 노폐물이 걸러져 여과되어 오줌이 만들어지는데 콩팥에 연결된 동맥 속 혈액은 사구체로 흐르는데 사구체로 가장 먼저 흐른대요.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으로 보먼주머니보다 압력이 높대요. 사구체는. 자, 그리고 이 압력 차이로 포도당, 요소 등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은 물과 함께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데 크기가 작은 물질 아까 위에서 요소라고 했죠. 이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 뭐라고? 노폐물. 그러니까 이 노폐물은 사구체를 통해서 어디로? 보먼주머니로 여가 걸러진다. 이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 맨 먼저 어디에서? 콩팥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콩팥에서 가장 첫 번째 기관 사구체에서 노폐물을 여가 걸러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이 원리는 사구체 압력이 높아서 보먼주머니로 그냥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먼주머니에서 또 어디로 가겠어요? 세뇨관으로 노폐물이 이동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되어 걸러지고 가늘고 긴. 자, 세뇨관은 가늘고 길대요. 가늘고 길다. 가늘고 긴 세뇨관으로 이동된대요. 자, 이때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성분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된다. 자, 여기에서 세뇨관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면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남아있다면 어디로 재흡수한다? 모세혈관으로 재흡수한다. 그럼 이 모세혈관은 혈액의 일부죠. 이 혈액은 다시 조직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전달하겠네요. 이 영양소를. 그리고 사고체에서 이 노폐물을 여과한다고 그랬는데,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된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콩팥에는 사고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모세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세혈관이 옆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는 모세혈관이 가져가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흘려보낸대요. 다시 콩팥에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고, 자, 콩팥에서는 필요 없는 영양소를 노폐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사고체에서 가장 먼저 뭐가 돼요? 노폐물이 걸러져요. 여과되는데 사고체에서 어디로 가요? 보먼주머니로 가는데,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갈 때 원리는 뭐냐? 사고체의 압력이 높아서 보먼주머니로 흘러 들어가죠. 보먼주머니에서 다시 가늘고 긴 세뇨관으로 갔다가 오줌으로 배출되는데, 이 중간에서 이 세뇨관에 있던 필요한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모세혈관에 있던 필요 없는 찌꺼기는 세뇨관으로 분배해 준다. 이게 바로 배설의 과정이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빈칸 한번 채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배설 과정, 노폐물이 어디에서? 콩팥의 네프론에서 여과된대요. 그리고 여과뿐만 아니고 재흡수, 필요한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재흡수하고요. 필요 없는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하여 오줌으로 배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 들숨과 날숨으로 설명했고요. 1문단에서 2번, 배설작용을 방해하는 요소, 배설작용은 4, 5, 6문단에 나왔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안 나왔네요. 3번, 호흡계와 배설계를 이루는 기관 나왔죠. 호흡계 4가지로 이루어졌고 배설계 4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 체내로 들어온 산소의 이동 과정 나왔죠. 산소가 코를 통해 흡수하며 어디로? 폐로 갔다가 폐에서 어디로 간대요? 모세혈관으로 가서 이 모세혈관이 다시 조직세포로 이동하여서 온몸이 산소를 받아들인다. 그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폐로 나간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콩팥에서 일어나는 노폐물의 여과 과정을 순서에 따라 설명했죠. 맨 처음 사고체, 그 다음 보먼주머니, 그 다음 세뇨관으로 이동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이동할 때 세뇨관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으면 어디로 보내요? 모세혈관으로 보내주고 모세혈관에 있던 노폐물은 세뇨관으로 분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1번, 날숨은 뭐야? 내쉬는 숨. 이 일어날 때는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간다. 맞았죠? 반대로 산소, 들숨을 할 때는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서 압력 차이가 생겨. 그래서 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죠? 기체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2번. 인간의 생명 활동에는 산소와 영양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고요. 폐의 자체적 능동적 근육 운동이 아니고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흉강의 도움을 받아서 이 흉강이 부피가 커지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부피가 작아지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라고 했어요. 4번.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낼 때, 즉 여과할 때 여과 흡수, 재흡수, 분비의 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재흡수하는 것은 영양소, 분비하는 것은 노폐물이라고 했어요. 5번.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폐포로 전달되죠.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요. 자, 반대로 산소는 들숨을 통해 코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것이 어디로 가요? 폐로 갔다가 다시 폐로 갔다가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다시 조직세포로 전달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3번. 이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1번. 흉광의 부피는 흉광과 폐의 압력에 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흉광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적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반비례한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졸음 현상이 나타난다. 가 아니고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졸음 현상이 나타나고 숨이 막힌다 라고 했죠.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은 배설계인 대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자,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은 배출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배설계에서 배출되는 건 맞는데 배설계에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만 있다고 했지 대장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네요. 4번.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는 보먼 주머니보다 사고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노폐물을 걸러낼 때 맨 먼저 사고체, 그 다음 보먼 주머니, 그 다음 세뇨관으로 이동한다고는 나왔습니다. 5번. 조직세포에서 폐로 가는 혈관보다 폐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혈관에서 산소가 더 많다고 했는데 조직세포에서 조직세포에서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모세혈관을 거쳐서 폐로 가는 것은 뭘 내보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고 폐에서 조직세포로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 어디를 통해서? 공기. 입을 통해서. 그럼 얘는 뭐예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서 산소가 더 많겠죠. 가 아니고 반대네요. 조직세포에서 폐로 가는 혈관에서는 맞네요. 폐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혈관이 산소를 운반하는 거고 조직세포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산소가 더 많은 게 맞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혈관에서 산소가 더 많다고요. 보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4번 볼게요. 보기는 오줌의 생성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려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우리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 몇 문단? 5문단을 보면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콩팥이 동맥을 따라 혈액이 흐르죠. 그럼 맨 처음에 어디로 가요? 맨 처음 어디로 간다고 했죠? 사구체. 여기가 그러니까 기억이 사구체가 될 거고 사구체를 통해서 어디로? 보먼 주머니로 뭐가 와요? 노폐물이 이동하면 모먼 주머니에서 가늘고 긴 무엇으로? 세뇨관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세뇨관으로 이동했는데 세뇨관에 남아있는 영양소는 어디로? 리을이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죠.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고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노폐물은
세뇨간으로 분비된다고 했어요. 노폐물 분비. 요 과정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번 기억의 혈액 성분 중 기억이 사구체네요.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은 니은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했어요. 큰 물질은 니은으로 이동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요소가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설 과정을 거친다. 노폐물 배설 과정을 거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기억에 비해 니은의 압력이 낮다고 그랬죠. 아까 사구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 보먼 주머니로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의 혈액속 물은 니은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기억에서 니은,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한 물질 중에는 디귿에서 리을로 이동하기도 하죠.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간으로 왔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포도당과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했고요.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세뇨간으로 분비한다고도 했어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하지 못한 물질 중 일부가 기억에서 니은, 즉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하지 못한 물질 중 일부가 여과되지 않은 아주 작은 요소는 리을에서 디귿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노폐물, 모세혈관에서 분비하는 노폐물. 5번 그느드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오줌에는 포도당과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은 뭐야? 이 배설 과정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소는 포함되어 있어야 나가야 돼요. 노폐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당은 나가지 않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여기 정리하는 것과 OX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해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